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겨울방학 몰입캠프에 참여한 학생의 후기 및 인터뷰인데요. 어, 대부분 이제 그 학생들이 부모의 추천으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여기 참석했다고 한 경우는 전체 그 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이제 부모님이 추천에 의해서 한 거죠. 학생들은 수학 문제만 5일 동안, 5박 6일 동안 수학 문제만 생각한다 그러면 다들 질려가지고 이제 안 오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잘 이제 설득을 해서 오는데,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가져요.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면서 바뀌는데, 이번에 소개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보내온 후기 중에서 제일 잘 썼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내용이 좀 긴데 지루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전체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전체를 소개합니다. 약간 길어서 지루한 감이 있는데 잘 보면은 굉장히 잘 쓴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년 겨울 몰입캠프에 참여한 누구입니다. 후기로 제가 몰입캠프 가기 전과 후의 감정 상태 비교, 캠프에서 배우고 느꼈던 점과 캠프의 장점과 아쉬웠던 점, 앞으로 저의 공부 계획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몰입캠프 전후 감정 상태 비교. 우선 사실 저는 몰입캠프에 오기 전 몰입캠프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몰입캠프 때문에 갑자기 수학학원을 그만둔 것도 있고, 제가 수학에 흥미는 조금 있었지만 일주일 내내 수학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가기도 전에 어지러웠고, 아이들을 한 곳에 가둬 놓고 몰입이라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누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겠나 라는 생각을 했으며,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핸드폰 없이 어떻게 보내나는 걱정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은 몰입캠프 첫날에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나쁜 기분 탓에 교수님의 강연도 잘 이해되지 않았고 지루하고 힘들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풀고 나서 풀다가 틀린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다시 시도하게 시키셨는데, 그때의 기억으로는 정말 이 상태로는 100년이 흘러도 못 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문제 푸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숙소에 돌아가서는 정말 일주일을 여기서 지내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강의는 여전히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듣기 힘들었고 문제도 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소개하신 선잠과 슬로우 싱킹을 실천하니 거짓말처럼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 전쯤에는 몰입도가 첫날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올라 있었습니다. 몰입도가 올라가니 자동으로 몸 상태도 좋아지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선잠을 자고 편안하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며 몰입도를 올렸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고 덩달아 몸 상태도 극적으로 좋아졌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가르침에 좀 더 집중하기로 하고 계속 몰입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몰입시간 종료 5분 전에 풀리지 않던 3문제 중 1문제가 극적으로 풀렸습니다. 정말 성취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과 정말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던 대로 몰입도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갔고 잡념도 점점 사라지고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3, 4일 차에 원래 풀지 못하던 문제 하나씩을 각각 해결하고 5일 차에서 6일 차까지 생각하던 문제를 마침내 풀어냈고 그 뒤로 5문제를 빠르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마치는 날 아침에는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에 정말 일주일을 여기서 지내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던 제가 말입니다. 2. 캠프에서 배우고 느낀 점. 우선 지금 저는 이 몰입캠프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몰입과 슬로우 싱킹을 계속 실천해 공부뿐만 아니라 훗날 사회에 나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몰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나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캠프는 만족스러웠고 정말 큰 선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몰입캠프에서 배우고 직접 경험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시도하려는 마음가짐. 2. 문제를 풀 때 힘을 주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즐기며 푹 빠질 수 있다. 3. 이것을 평생 해도 좋겠다고 느낄 만큼 행복한 몰입이 가능하다. 저는 원래 문제가 조금만 풀리지 않아도 회피했고 몰입이라는 것은 온몸에 힘을 주고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몰입은 괴로운 것이라는 선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님의 강연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선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창의성을 발휘해 우연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문제의 해답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한 줄기 성광처럼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 교수님의 강의 중에 나온 가우스의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다 몰입을 사용했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하며 몰입도를 올렸기에 수면 속에서 대부분 해답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이 산책할 때나 다른 때의 생각이 나서 우연처럼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강의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천재들은 그냥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닌 몰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낸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몰입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렇다면 나도 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제가 선잠을 잔 후 안 풀리던 문제가 우연처럼 해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선잠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미지의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나에게는 미지의 문제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힘이 몰입을 통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힘을 통해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 어른이 돼서는 별로 도움도 안 될 텐데 왜 풀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통해 수학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이해되었고 어려운 수학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겠다는 동기도 생겼습니다. 셋째로 몰입의 위력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50시간 몰입의 법칙과 교수님의 사례를 통해 몰입도가 높아진다면 행복하게 연구할 수 있고 생각하는 힘이 만 배로 올라간다는 것을 배웠고 직접 어려운 수학 문제에 하루 종일 몰입해보며 몰입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가 옆 강의실을 쳐다봤는데 학론문 교수님께서 몰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몰입을 가르치시고 몰입을 통해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하신 교수님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열심히 몰입한 결과 저도 고민하던 문제를 마침내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하던 교육은 그저 지식을 배우는 주입식 교육이었고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긴 했지만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창의적이게 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습게도 창의적인 인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지를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의에서 설명하신 창의적 인재를 만드는 교육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교육열은 높지만 교육 관련 종단 연구 등이 부족하고 창의적 인재를 만들어내기에는 우리 교육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헝가리와 일본의 경우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너무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손꼽히는데 이는 낮고 높은 지적 도전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시킨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낮은 지적 도전인 하브루타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교육 관련 강의 중에서 유대인의 교육은 자녀에게 좋은 두뇌를 남겨주려 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자녀에게 좋은 학벌을 남겨주려 한다는 라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둘 다 교육열이 높음에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런 교육의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를 시키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스스로 역경을 빠져나올 힘을 기르게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누가 유리한가는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능력 중 하나인 리더십을 기르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러한 인재를 배출해 내려면 영국의 이튼 칼리지와 유대인의 자원 입대에서 볼 수 있듯이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게 만들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반드시 고통을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사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 역사 교육의 현실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역사 수업 시간에 역사를 열심히 가르치지만 우리가 당한 아픔의 역사만 강조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증오심만 기르는 우리 역사의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아픈 역사를 통해 왜 우리가 저런 수모를 겪어야 했고 저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무엇인지를 전혀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커서 꼭 대한민국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강연과 문제 해결을 통해 저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 학생이 어쨌든 굉장히 그 인터뷰를 잘 썼죠. 중학생인데 굉장히 잘 썼어요. 이제 이 학생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소개해 줄래요? 3학년 4반 우들입니다. 캠프 오기 전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오래 생각한 시간이 얼마나 되죠? 시험 기간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긴 했었는데 보통 평균 문제는 15분 내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15분? 네. 여기 캠프에 와서 가장 오래 생각한 시간은 얼마나 돼요? 4시간이 넘는 것 같습니다. 4시간 넘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두 개의 직각 삼각형 사이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처음 받았을 때 어땠어요?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막막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풀이 과정에서 힘들었던 때가 어떤 때였어요? 원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려고 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풀고 났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굉장히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생각에 성취감이 있었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래 걸린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3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3시간 가까이.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지금 풀고 있는데 지금 풀고 있는 네. 중이야? 어떤 문제죠? 원 두 개 사이에 있는 삼각형이 아니지. 원 두 개 사이에 삼각형인데 그 삼각형 세 각 중 하나의 각을 구하는 문제. 지금 이제 3일차잖아요. 1일차, 2일차, 3일차. 그러니까 3일차가 되면서 기분이 어떤 1일차, 2일차, 3일차의 기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도 많이 나고 몰입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2일차 때 뭔가 점점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3일차에 확실히 1일차보다는 훨씬 더 크게 상태가 좋아지고 몰입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몰입이 잘 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집중도 잘 되고. 네. 근데 첫날에 상태가 안 좋았던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첫날에 잠을 잘 못 잤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 제가 적응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몰입 캠프의 좋은 점이 어떤 거죠? 일단 몰입 캠프는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것이 좀 힘들긴 하지만 뭔가 해나가는 기분이 들고
예전에 학원에서 수학을 배웠을 때는 빠르게 진도만 나간다는 느낌이라서 수학을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몰입 의자는 어떤 것 같아요? 몰입 의자는 정말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예, 잘 맞아요. 예, 집 가서 하나 구매하고 싶네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잠 효과는 봤어요? 네, 선잠을 지금도 아주 잘 자고 있는데 어제도 하루에 한 8번 정도 잔 것 같고요. 예, 선잠 자다가 오늘도 문제의 실수를 발견해서 고친 것 같습니다. 선잠 자면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네, 예. 그래. 캠프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몰입을 적용해서 공부할 생각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제 학교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걸 강조하셨기 때문에 항상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최대한 빠르게 답지를 보고 넘어가려는 식의 풀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스스로 이제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계속 그런 방식으로 공부만 하더라도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네. 네, 수고했어요.